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일산병원 흉부외과 김도균입니다. 흉부외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가슴에 있는 장기들을 보는 과인데요. 가슴 속에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식도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랑 붙어있는 혈관, 그러니까 심장 혈관을 같이 보는 한 파트가 있고 또 폐랑 기관지, 식도를 보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런 말초동맥들은 심장에서 연결된 동맥들이기 때문에 혈관을 주로 보는 파트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흉부외과 중에서도 심장이랑 혈관을 주로 보는 사람입니다. 날씨 더우시죠? 네. 날씨는 덥고 힘들지만 이런 말초동맥 가진 분들한테는 여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은 날씨가 차가워지면 짜부러들어요. 좁아져서 안 그래도 말초동맥 질환이 있어서 피가 잘 안 가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더 힘듭니다. 아프기도 더 아프고 발도 더 시렵고 동상도 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름 되면 혈관이 조금 확장이 되기 때문에 좁아질 때는 혈관이 조금 확장되면 훨씬 지내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그 말초동맥 질환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이렇게 하고 와요.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한 100m만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서 쉬어야 돼요.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조금만 움직이면 다리가 아파요.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원인이 되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초동맥 질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아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다리가 비슷하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눌리거나 그러면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형외과적인 문제, 즉 근육통이 있거나 뼈가 상했든지 다쳤든지 관절염이 있다든지 이러시면 똑같이 이렇게 다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대개 정형외과 갔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정형외과 갔다가 또 그쪽에서 신경외과 가보라 그러니까 신경외과 갔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틀린 게 아니고요.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체크하는 건데 사실 병의 경중을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가장 먼저 오는 게 좋은데 잘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왜 생기느냐? 가장 흔한 거는 잘 아시다시피 동맥경화가 되면 우리 수도 파이프 오래돼서 녹슬면 안쪽이 좁아지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들고 오래 쓰다 보면 안쪽이 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담배예요. 특히 그러면 이 동맥 질환이 남자가 훨씬 더 많겠죠. 여자분들보다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훨씬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젊어서부터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오랫동안 담배를 피다 보면 혈관에는 가장 안 좋은 게 담배예요. 그래서 이런 말초동맥이 있거나 관상동맥이 있거나 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도 가시면 안 돼요. 담배 연기만 마셔도 간접 흡입만 하셔도 혈관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세가 훨씬 더 심해지고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당뇨예요. 당뇨는 조금 기전이 다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0년, 20년 시간이 오래되면 일단 온몸의 장기가 다 망가져요. 혈관뿐만 아니라 콩팥, 시력도 눈도 나빠지고 장님이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당뇨가 있으시면 온몸의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그 중에 특히 혈관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당뇨가 심하신 분들만 따로 당뇨발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관은 멀쩡한데 혈관을 찍어보면 멀쩡한데 똑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의 진행이나 그런 것들 경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당뇨도 또 물론 거기다가 동맥경화 같이 있으면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더 악화되는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좀 드물지만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혈관염.
요거는 뭐 아주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몸 속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내 몸을 인식을 하고 내 몸은 공격하지 않고 외부에서 다른 어떤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약간 정신이 나간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대표적으로는 버거시병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뒤에 나올 텐데 아주 고약한 병이 있습니다. 버거시병 또는 베체시병이라고 둘 다 사람 이름입니다. 버거란 사람이랑 베체시란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병입니다. 요거는 혈관을 이렇게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말초혈관, 특히 손발 끝부분에 있는 가는 혈관부터 공격해서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맥경화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동맥경화 심해지면 요거는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조금씩 병이 진행하다가 이렇게 좁아져서 완전히 좁아지면 여기 핏떡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덜커덕 맥히게 되면 다리 쪽으로 한 혈관이 맥히면 이렇게 발가락이 썩든지 다리가 썩든지 그런 병이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밑에 비교해서 요건 우리가 흔히 보는 파이프죠. 수도 파이프 오래되면 아까 녹슬어서 좁아지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동맥경화는 전신질환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중풍, 우리 쉽게 말하는 중풍이 있죠. 그 중풍으로 나타나는 거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똑같은 병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우리 주변에 투석하시는 분들 있죠. 콩팥이 망가서 투석하시는 분들, 또 다리, 팔 이런 말초 쪽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막히면 손가락, 발가락 절단하는 말초동맥 질환 다 똑같은 병이에요. 이게 다 따로 병이 아니라 다 똑같은 병입니다. 온몸에 있는 혈관이 다 똑같이 병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오면 중풍으로 오는 거고, 심장에 오면 협심증으로 오는 거고, 이런 팔다리로 오면 말초동맥 질환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심장 검사를 루틴으로 그냥 합니다.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발가락에 병이 있으면 심장에도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머릿속에도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같이 해야 돼요. 뭐 다리에 발가락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다리에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그것만 검사한다. 그런데 왜 그런 검사만 하면 되지 왜 심장을 검사하느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다 똑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사실 속된 말로 뭐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썩으면 다리는 자르면 돼요. 속된 말로 자르면 죽진 않습니다. 근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 있는 분들이 오시면 심장 검사부터 먼저 해보고 거기에 병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병이 없고 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리 쪽으로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이 담배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 담배가 굉장히 말초동맥에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동맥경화가 있거나 해서 이미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배를 거기다 갖다 피시면 더 악화되는 요인이에요. 또 특히 아까 제가 자가면역 질환 중에 버거시병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버거시병은 담배가 원인이에요. 이게 대개 이런 말초동맥 질환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60대, 70대, 80대 연세가 들면서 혈관에 병이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버거시병은 담배가 원인이기 때문에 젊은 한 사람한테 잘 와요. 20대, 30대도 올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환자가 이런 비슷한 증세로 와서 손가락, 발가락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검사해보면 혈관이 말초가 다 막혀 있어요. 그 병은 버거시병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오는 원인이 담배예요. 쉽게 말해서 담배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담배를 무조건 끊어야 해결이 되지 담배를 계속 피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담배가 그렇게 끊기 힘든가 봐요. 저한테 이렇게 와서 젊으신 분인데 와서 발가락을 자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원인이고 당신 담배 절대로 피시면 안 된다, 끊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못 끊어요. 발가락을 자르고 병원에 입원해서 자르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요. 그 정도로 끊기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발목까지 잘랐어요. 점점 병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게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병원 계속 진행하는 거죠. 발목까지 잘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주 그냥 말은 정말 안 들어요. 그렇죠? 이게 점점 올라가서 다리를 자르고 허벅지까지 자르게 될 텐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그렇게 끊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담배는 무조건 끊고 보셔야 됩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렇게 발가락 끝이 썩는 병, 버거시 병은 담배가 원인입니다. 담배는 여러분들 분명히 끊으셔야 됩니다. 더 험악하죠? 이렇게 발로 점점 올라와요.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인터넷 제 환자 그림은 아니고, 제 환자들은 훨씬 더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은데 인터넷에 그냥 흔히 보는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제 환자들은 더 심해서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이런 그 말초동맥이 더 위험한지 보면 담배 또 나옵니다. 항상 담배는 강조합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환자가 대개 60대, 70대, 80대 환자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도 병이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40 이상 되면 걱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담배는 남자가 훨씬 많이 피우기 때문에 남자가 위험성이 좀 더 높습니다. 대부분 남자예요. 대개 한 보면 한 80%가 남자인 것 같고요. 한 20% 정도는 여자분입니다. 당뇨 있으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뇨 있으면 점점 더 악화되는 요인이 됩니다. 당뇨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동맥경화의 원인은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 진단받으면 약 잘 드셔야 되고요. 고혈압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딱딱해지는 병이죠. 그리고 혈압이 점점 높아지는 병이고,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도 더 악화되고 혈압이 높아지면 점점 더 혈관이 더 쪼그라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고요. 우리가 쭉 검사를 해보면 당뇨랑 말초동맥 질환이 같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한 10% 정도는 하지절단 위험성이 있어요. 그만큼 두 개가 합쳐지면 더 나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둘 다 있다 그러면 특히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뇨가 없이 그냥 말초동맥 질환만 있을 경우에는 한 2% 정도에만 하지절단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더 같이 더해져 있어서 여기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데 두 개, 세 개 겹치면 그만큼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자 한 60% 정도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협심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장 검사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왔지만 심장 검사는 꼭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말초동맥 질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관상질환 있을 확률이 1.6배 정도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아프더라도 심장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리 쪽에 있는 혈관, 그냥 정상적인 혈관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치인데 여기 끊어져 있죠. 요거는 혈관 속에다가 까만색 물감을 넣어서 엑스레이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찌글찌글해서 겨우 연결되고요. 여기는 끊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맥혀 있습니다. 근데 맥혔는데도 이렇게 피가 내려가는 거는 다른 길로 통해서, 우리가 고속도로가 맥히면 국도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피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유지는 되는 거죠. 여기는 아예 혈관이 없어요. 이쪽은, 왼쪽은 이렇게 주된 고속도로가 그래도 남아있지만 오른쪽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혈관이 다 없이 맥힌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이런 상태에서 와요. 그냥 조금 좁아져서 오는 경우가 아니라 되게 이런 상태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들 되게 연세가 많으시다고 그랬잖아요. 70대, 80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운동 영역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혈관 정도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움직이면 다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고속도로가 막혀서 국도로 좁은 길로 가더라도 피가 가기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만 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죠. 근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피가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많이 못 가니까 그래서 아프기 시작하고 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일찍 오면 좋겠지만 대개 이렇게 병이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증상은 대개 그렇게 한 혈관이 4분의 3이 막힐 때까지 한 75% 정도 막힐 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어요. 즉 25%만 뚫려 있어도 한 4분의 1만 뚫려 있어도 지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파행, 절름발이.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이고요. 뭐 그 외에 다리가 저리다, 뭐 항상 다리가 차요, 다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발등에 이렇게 만져보면 팔딱팔딱 뛰는 발등에 맥이 잡히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만져지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발등에 이렇게 만져보면 팔딱팔딱 뛰는 맥이 잡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만져보면 만져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약하거나 잘 만져지지 않으면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또 발이 창백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리가 저린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문제가 있어도 저릴 수 있지만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이 눌려도 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보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다리가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돼요. 또 쉬면 또 괜찮고 또 좀 움직이면 아프고 또 쉬면 괜찮고 이런 분 특징이 어디 갈 때 계속 중간중간 쉬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치료는 일단 몸에 있는 기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다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기를 좀 적게 드시고 기름기를 좀 적게 드셔야 돼요. 식이요법부터 하셔야 되고요. 약 드셔야 됩니다. 고지혈증 있으면 떨어뜨린 약 드셔야 됩니다. 약도 드시고 음식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금연은 뭐 당연한 거죠.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 조절을 굉장히 정성껏 잘 하셔야 돼요. 당뇨 조절, 당뇨는 금방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당뇨를 진단받는다고 해서 금방 목숨이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처음에 진단받았으면 그때부터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이 됩니다. 당뇨는 금방 이렇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대개 진단받으면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당뇨가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질병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 뭐 한 30년이 돼 가는데 보면 가장 안 좋은 병이 당뇨 같아요. 당뇨가 있으면 온몸이 다 망가져요. 성한 부분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빼고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는 정말 잘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비만이 있으면 살 빼셔야 되고요. 생활 양식 바꿔야 됩니다. 운동 안 하, 대개 이런 분들 운동 잘 안 하세요.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혈관이 좀 좁아져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적게 가는 상황이라도 운동을 계속해서 걷고 해서 다리 근육이 자꾸 피를 달라고 난리를 쳐야 혈관이 유지가 돼요. 근데 아프다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혈관이 점점 더 짜부러들고 병이 더 빨라집니다. 진행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관병이 있으시더라도 억지로라도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뭐 운동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걷기만 하셔도 돼요. 걷기 하면 다리 근육이 계속 피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관 유지가 잘 됩니다.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 정도 먹어주면 좋아요.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처음에 이런 혈관이 좁아지면 혈전이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오늘같이 날씨가 덥고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몸에 수분이 많이 빠지면 피가 더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이런 좁은 부위는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뭐 질환이 있다든지 말초동맥 질환이 의심이 된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면 아스피린 하나 드셔주시면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 이 아스피린이 굉장히 싸면서 좋은 약입니다. 적은 비용을 쓰고 효과는 굉장히 그거보다는 좋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드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 안 되면 병이 심해져서 더 이상 뭐 약물 치료 이런 게 안 되면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제 환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뱃속이에요. 요 위쪽이 이제 심장이 있을 거고, 심장에서 대동맥이 내려와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혈관입니다. 이 뱃속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혈관이 없죠. 여기 이렇게 맥혀 있으면 인조혈관을 써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요거는 허벅지예요. 요 밑으로 내려와서 허벅지예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인데, 오른쪽 다리는 왼쪽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지만 왼쪽은 여기 없죠. 그러면 인조혈관을 써서 이렇게 연결하면 밑으로 피가 내려가도록, 이런 수술을 주로 저희들이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그림인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내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시술이에요. 이런 혈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내과 선생님들이 시술을 하든지. 수술은 열고 째고 인조혈관을 써서 아니면 혈관을 써서 연결하는, 우회하는 수술을 하는 거고, 시술은 좁은 혈관, 맥힌 혈관을 속으로 뚫고 들어와 속에서 혈관을 넓히는 방법이에요. 시술은. 그래서 하는 게,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들을 보고 이 사람은 수술이 더 유리할지 시술이 더 유리할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는 게 더 좋겠다 하면 수술을 하고요. 이분은 시술하는 게 더 좋겠다 하면 시술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가 혈관이 좁아져 있죠. 근데 다른 혈관들이 다 괜찮아요. 괜찮으면 여기만 넓혀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범위가 큰 수술할 필요가 없이 시술해서 풍선을 확장하는 거예요. 안쪽 좁아진 데다가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런 혈관들은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혀놓으면 그 자리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짜부러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짜부러들지 않도록 안쪽에다가 철망을 넣어놓습니다. 스텐트라고 해요. 그걸 넣어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스텐트를 길게 넣어놓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거에 들어가면, 이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은 이물질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또 평생 드셔야 됩니다. 아스피린보다 조금 더 강한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랑 다른 약, 플라빅스라는 약 두 가지를 같이 드시든지, 아니면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든지, 혈전이 생기지 않는 약을 쭉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 여기 이제 뱃속이에요. 여기 콩팥이고요. 양쪽 콩팥. 요 위에 살짝 보이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대동맥이 내려와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가는데 여기 끊어져 있죠. 왼쪽 다리, 뱃속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오른쪽, 왼쪽 대퇴동맥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은 지금 끊어져서 피가 안 가지만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양쪽을 같이 먹여 살립니다. 이걸 대퇴동맥간 우회술이라고 해요. 주로 우리가 하는 수술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래쪽으로 양쪽 다 피가 내려가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사람은 뱃속에서 양쪽 다리로 간 혈관 둘 다 막혔어요.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놔봤자 어차피 두 군데서 다 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이 사람은 이 팔로 가는 동맥에서 이렇게 인조혈관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팔로 간 피 중에 일부가 밑으로 내려와서 허벅지로 가서 이것도 연결해주면 양쪽 다리로 잘 내려가는 거죠. 이 사람은 수술한 지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분은 뭐 뱃속에서 양쪽 다리로 내려간 혈관 둘 다 내려가는데, 여기 허벅지에서, 여기가 원래 고속도로 원래 혈관이에요. 양쪽 다 여기 요만큼이 없습니다. 원래 길이 여기 요렇게 내려오는 길이고요. 원래 길이 얘는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양쪽 허벅지 두 군데가 다 막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수술해줘요. 인조혈관을 써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뱃속에서 나온 혈관이 피가 내려와서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수술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수술이 아까 이 앞에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주로 수술해요. 그러면 수술만 하면 완치가 되고 끝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혈관 질환은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혈관 질환은 평생 진행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약을 드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담배를 끊고 하더라도 노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막을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하는 병은 이거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약을 드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금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런 진행되는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완치되는 건 아니고 그런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생기는 진행하는 병은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수술해 놓으면 그 수술해 놓은 데가 또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하얗게 보는 스프링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인조혈관이에요. 인조혈관으로 수술했는 분인데 이렇게 하얗게 혈관은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맥혔다는 얘기입니다. 수술해도 시간이 지나면 맥힐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또 그때 되면 방법이 달라져야겠죠. 여기를 다시 쭉 뚫어주든지 다른 우회수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다 수술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이게 다 칼슘 덩어리예요. 칼슘이란 말은 딱딱한 돌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이 전부 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수술 들어가면요, 이 칼이 안 들어가요. 혈관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수술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무릎쯤 되고요. 무릎 아래쪽 혈관이 중요합니다. 무릎 아래쪽 혈관이 왜 중요하냐면 위쪽 혈관에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놔봤자 피가 내려가더라도 이 무릎 아래쪽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지, 즉 피가 쭉쭉쭉 빠져줘야 유지가 돼요. 근데 이렇게 이분은 이 무릎 아래쪽 혈관은 정상적으로 3가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1가닥밖에 없고 이 사람은 2가닥 겨우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 혈관이 막혀 있으면 위에 아무리 수술을 해줘봤자 피가 쭉쭉쭉 못 내려가기 때문에 수술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막히거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병이 심하면 그냥 약물 치료로 먹는 약 정도 드리고, 또 해서 혹시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시술을 해서 뚫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수술이 능사는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동맥경화는 평생 진행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병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관리만 잘해도 훨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시술이나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약 잘 드셔야 되고요. 뭐 약 아침에 또는 저녁에 한두 알, 서너 알, 뭐 대여섯 알 먹는 큰일 아닙니다. 약 먹는 거 너무 겁내실 필요 없어요. 약 하나를 먹고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약 드시는 거 별 문제 안 돼요. 드시면 돼요. 아스피린 하루에 하나 드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뭐 되게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 그러죠. 고혈압입니다. 약 드세요. 그러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드셔야죠. 그렇게 약 안 먹고 10년 사는 것보다 약 먹고 30년 사는 게 훨씬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약 몇 달 드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필요하면 약 드시면 됩니다. 생활 습관 바꾸셔야 되고 먹는 거 조절하셔야 되고, 또 이런 혈관에 뭐 고혈압에도 안 좋고 혈관에도 안 좋고 당뇨도 안 좋은 것이 식습관 중에 짠 거 먹는 거 안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짜게 먹습니다. 우리는 짠데 많이 길들여졌어요. 음식이 짭짤해야 맛있죠. 근데 이 짠 음식이 혈관에도 안 좋고 혈압에도 안 좋고 당뇨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발이 뭐 혹시 상해서 궤양이 생기거나 그러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병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어요. 조금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발 관리는 따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게 병이 뭐 안 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오면 어쩔 수 없으면 뭐 시술하고 수술하고 뭐 약 드시고 하면 되지만, 또 한 가지 잘 하셔야 될 게 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잘 막혀가지고 발이 궤양이 생겨서 썩잖아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오시는 분이 발톱 깎다가, 연세가 많으시면 눈도 어둡죠. 이렇게 발톱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깎다가 옆에 살을 찝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생기면 이게 낫지 않습니다. 6개월, 1년이 돼도 안 나요. 상처 소독하고 약을 항생제를 드시고 아무리 해도 이게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관이 괜찮아서 피가 잘 돌아야 회복이 되는데 혈관이 잘 없으니까, 피가 잘 안 도니까 이게 낫질 않아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발톱 조금 길어도 돼요.
아주 보기 싫지 않을 정도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들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괴롭고 하니까 잘 안 씻으세요. 청결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좀 같은 거 걸리잖아요. 안 낫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낫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청결을 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혈관이 없고 당뇨가 오래되면 발에 감각이 떨어져요. 감각이 떨어지면 이게 물이 찬지 뜨거운지 잘 몰라요. 굉장히 뜨거운 물인데 안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덤벙 넣다가 화상을 입어서 많이 와요. 잘 모르게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게 뜨거운지 잘 몰라서 화상 입으면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상처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누구한테 꼭 옆에 누구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이게 물이 그러니까 너무 찬물도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또 동상도 잘 옵니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피가 잘 돌아야지 발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혈관이 별로 없어서 피가 안 도는 상태면 워낙에 발이 찬데다가 찬데 노출이 되면 더 혈관이 짜부러든다 그랬잖아요. 피가 더 안 가게 되면 동상이 잘 옵니다. 그러면 조직이 또 상하게 되면 또 잘라야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씻으셔야 되고 발톱을 조금 길게 유지하셔도 돼요. 억지로 깎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나면 집에서 어떻게 소독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진단 받기 전에 잘 모를 때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의원 좋아하시니까 한의원 가서 뜸을 뜨거나 침 맞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뜸을 뜨면 그 상처가 또 안 나와서 또 썩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제가 특별히 원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쪽으로 먼저 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서 뜸 뜬 자리가 골마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이 심해져서 다리를 자른 분도 있어요. 발을 자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뜸 건강하면 괜찮지만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거시병은 따로 이제 원인은 담배라고 아까 얘기 드렸고요. 젊은 남자들한테 오고 또 말초부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발가락, 손가락 잘라 들어갑니다. 점점점 올라옵니다. 처음에 손가락 자르다가 그다음에 발, 손 자르고 그다음 무릎 밑에 자르고 허벅지 자르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담배 끊으셔야 돼요. 네. 이런 이제 말초동맥 질환은 특징이 겨울에 굉장히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엔 좀 나아요. 여름에는 혈관들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피가 조금 더 돕니다. 그래서 훨씬 더 증상이 완화되고요. 겨울 되면 심해집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제가 환자들한테는 겨울에 아침 일찍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날씨가 해가 떠서 조금 훈훈해지면 나가시고 새벽에 나가시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혈관이 더 짜부러들기 때문에 동상이 잘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가능한 추울 때는 안 나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조금 날씨 따뜻해지면 움직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관리만 잘해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적절히 치료받고 또 수술 필요하면 수술하시고 시술 필요하면 시술하시고 약 잘 드시고 관리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러시면 굉장히 고생해서요.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말초동맥 질환은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밤 되면 아파요. 밤 되면 혈관이 더 짜부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아파서.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서. 그래서 젊은 남자들, 특히 버거시병 이런 40대 젊은 남자들 발가락 자르고 이런 분들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진통제 달라고. 근데 진통제를 이런 분들은 평생 아파요. 앞으로 평생 고생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이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막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어떤 센 약을 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그 아픈 상태에서 적응하라고 저희들이 많이 권해드리고 약한 진통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진통제를 안 뜨면 다른 병원 가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센 진통제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지 않으려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관리라도 잘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네, 제 강의 오늘 여기까지고요.